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어젯밤에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단독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의상실 관계자 소환 수천만 원 현금 결제. 자,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검사장이 부임한 이후에 또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을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대한 수사 확대에 반대를 해왔죠. 자, 근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정숙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아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에서 하는 수사고, 경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김정숙의 특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다. 특활비로 옷을 사들였던 것. 자, 그것이 2년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제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일단 경찰에서 특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타지마을 유람 외유성으로 간 것,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 과장을 소환을 하고, 또 샤넬 옷이 어디 갔느냐, 그때 뭐 협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라진 옷을 찾는 그런 수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은 가장 민감한 부분인 특활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2년 전에도 이 논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어났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죠.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특활비, 관봉권,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져 있는 관봉권 특활비로 옷, 그리고 구두, 심지어 그 한복, 명장이 만든 한복, 또 수십 벌씩 막 사들였다.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 기사 내용은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김정숙의 옷값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2년 만입니다. 경찰은 최근 김정숙 쪽에서 자주 사용했다는 이용을 했다는 서울 강남의 유명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을 했고, 수십 벌의 옷을 현금 수천만 원을 주고 사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 수십 벌 옷을 한꺼번에 현금 수천만 원을 주고 사갔다. 당시 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은 샤넬을 비롯한 고가 의류를 입어서 논란을 빚었는데, 이 서울 강남의 유명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의상실 옷도 즐겨 입은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 의상실로부터 김정숙의 구매 내역을 제출을 받았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 경찰은 의상실 관계자로부터 김정숙 측이 의상 수십 벌을 구매를 했고 수천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확보. 그런데 옷 살 때 쓴 현금은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신권으로 한국은행 띠지가 묶인 관봉권으로 알려졌다. 이 관봉권, 일반인은 보지 못합니다. 조폐공사에서 새로 만든 돈을 이제 한국은행 갔다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줄 때는 관봉권, 그러니까 관봉이 돼 있는 이 한국은행 띠지가 돼 있는 것을 시중은행에 주지만 시중은행에서는 그걸 자기들 은행 띠지로 바꾸죠. 그게 이제 출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봉권이 붙는 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관봉권은 이 당시 청와대 쪽으로는 특수활동비 같은 걸 사용할 때는 그 현금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바로 한국은행 띠지가 붙는 관봉권이 청와대로 가죠.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 국정 운영에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준 특수활동비를, 관봉권으로 된 특수활동비를 옷 사고 구두 사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펑펑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그리고 이 TV조선 또 다른 단독 기사는 뭐가 연결되는 건데, 강남 의상실에서 옷을 사온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봉권으로 옷을 수십 벌을 수천만 원어치 사온 사람은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알려진 양모 전 청와대 유급 직원이었다. 양이네스죠. 그때 그 문다혜와 서로 돈거래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양이네스.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의 딸 이렇게 됐었죠. 단골 디자이너가 양혜일 씨고 그 딸 양혜일 씨, 그 디자이너가 남성입니다. 양혜일 씨고 그 딸 양이네스가 그때 청와대 특혜 채용됐는데 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지난 정부 때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고 올 2월에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와의 수상한 돈 거래로 검찰이 출국 정지했던 인물. 2017년부터 5년 동안 청와대 6급 행정직원으로 김정숙 의전을 담당을 했다. 그때 양인혜스 씨가 그 자기 아버지와 같이 패션 의류 사업을 하는데 SNS에 본인이 5년 동안 한국의 VVIP와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본인이 의상을 코디했다. 이렇게 또 홍보하는데도 이용을 했었죠. 경찰은 이 강남 의상실 관계자로부터 김정숙 옷값을 지불한 인물이 양 씨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프랑스 국적인 양 씨는 청와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난 2월엔 문재인 딸 문다혜 씨와 수상한 돈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출국 정지 조치하기도 했다. 자, 여기서 제가 2022년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서로 맥락이 딱 와닿습니다. 뭐냐면 2022년 4월 1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 단독, 그때도 단독인데 2022년 기사입니다. 김정숙 한복 6벌, 한복, 좀 전에는 양장이었죠, 상실. 한복, 이번에는 한복, 명장 한복입니다. 한복 6벌, 구두 15켤레, 전액 5만원권 동행한 보좌진이 지불. 전액 5만원권으로 동행한 보좌진이 지불.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정언이 나왔다. 이 정언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받은 쪽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숙의 한복 쇼핑에는 늘 유송하 전 청와대 춘추관장,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이었죠. 동행을 했고 그가 봉투에 든 현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양장의 쇼핑은 양이네스가 담당을 해서 막 현금 간복권 주고 막 사왔고, 한복은 유송아 이부속실 비서관이 담당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복 쇼핑은 유송아, 양장 쇼핑은 양이네스, 그리고 또 구두 쇼핑은 또 유송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 무형문화재 107호 김혜자 루비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닷컴에 김정숙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서 누비 2벌, 일반 치마 조거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갔다. 이와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서 1벌을 맞춰갔다. 총 700만 원어치였는데 결제는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했다. 유송하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 아예 종이 봉투에 현금 뭉치를, 간목금 뭉치를 싸고 막 다니면서 옷 사고 구두 사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혜자 누비 장인. 김정숙 여사가 휴가를 하면서 경주 공방에 들러서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간 적도 있다.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김정숙이 옷을 살 때마다 유송하 그리고 의상 담당자 등 3명이 함께 왔다. 자, 그때 김정숙이
이 김혜자 장인으로부터 사간 옷 가운데 그 누비 한복은 그해 7월에 방미 미국을 갔을 때 입고 있다가 아마 이 장면 생각났을 겁니다. 그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참 아름답다. 그 칭찬을 하니까는 그때 적석에서 벗어서 선물을 해줬죠. 적석에서 벗어서 선물로 줬습니다. 그게 바로 특할비로 오심되는 돈으로 샀으니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니까 그냥 미국 가서 입고 있다가 세상에 이것도 무례한 거죠. 입고 있다가 옷이 아름답다 하니까는 그래요? 그럼 가지세요 하고 벗어서 줘버렸다는 이야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자, 청와대는 그때 옷값을 모두 김정숙 사비로 개인 돈으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굳이 수백만 원의 현금을 찾아서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아서 전달한 게 석연치 않다. 사비로 했으면 카드로 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해도 은행에서 찾아와서 현금으로 했을 텐데 왜 그 감봉권으로 이것을 샀느냐. 특히 이 감봉권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언론 매체에서 취재를 했을 때 감봉권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선닷컴에서 취재를 하면서 누비 장인 김혜자 장인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래서 현금으로 준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김혜자 장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손님이 주는 대로 받는다. 카드 주면 카드 받고 현금 주면 현금 받는 거지. 근데 이제 현금으로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김정숙은 과거에도 서울 공방과 전치실 등에 종종 들렀는데 이제 누비 한복 그땐 구경만 했고 한 번도 구매한 적은 없다. 산 적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상품을 산 것은 당선 직후가 처음이었다. 특할비가 생겼으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또 하나의 정인이 더 있습니다. 김정숙에게 수제화 15개를 판매한 서울 성동구 JS 수저 디자인 연구소 전태수 대표의 증언도 다르지 않다. 자, 실명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2017년 5월 당선 직후에 버선코 구두 등 9켤레를 주문했다. 전재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치수 측정을 위해서 출장이 가능하냐고 묻기에 거절을 했더니 사실 우리 청와대야 라고 하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손님은 김정숙이었다. 그리고 김정숙은 그해 가을 다시 이 구두를 샀는데 이번에는 갈색 장어 가죽 힐 등 6켤레. 전태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매장에 직접 깜짝 방문을 하셨다.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서 내게 건넸다. 구두는 켤레당 20만 원 내지 50만 원 수준. 그러면 한 번에 6켤레, 9켤레, 15켤레. 15켤레면 대충 계산을 해도 뭐 500만 원 이상은 되는 돈인데 전부 현금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수사 이제 뒤늦게나마 수사를 경찰에 했으니까 이 특할비, 감봉권 특할비 의혹 그리고 타지마을, 샤넬 옷 그리고 또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영 강습 받은 거, 개인 강습 받은 거 이런 부분을 해서 정말 김정숙 종합특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시끌시끌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이틀 열립니다. 참 이례적으로 어떻게 하든 흠집을 잡아서 낙마시키려고 MBC를 좌파 방송으로 지키기 위한 거다. 딱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의사진행 발언,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방통위원장 청문회 난장판.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입니다. 서로 여야 의원들끼리 아니 왜 웃어? 날 보고 왜 웃어? 자,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웃고 그래? 민주당 의원들은. 왜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마다 왜 웃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민주당 최민희 가기정통위원장이죠. 왜 삿대질을 해?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중에 가위바위보를 하라. 서로 삿대질 하지 말고 의사진행 발언하려면 가위바위보 해. 학교,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민의힘 유상범이 서로 비아냥대면서 유치한 설전을 벌였었죠. 자, 그것과 똑같은, 그때 유상범이 집에 가니까는 아들이 그런 그 행동은 학교에서도 안 해요. 국민학교에서도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초등학교에서도. 자, 그런 게 정청래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부문이 아니고 최민희가 있는 각 가기정통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뭐 이것은 워낙 수준이 저질 수준이라서 그렇다 치고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이다 발언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어제 청문회를 했는데 과거에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본관을 박정희 센터로 만들자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한 것을 이제 민주당이 들춰내서 거구 성향이 보인다. 거구 성향이 보인다. 이렇게 민주당이 비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거구라는 규정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하고 나에 대한 인신 모독이다. 그러면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거구가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세련된 지식인처럼 취급받는 부분은 아주 불공정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 예를 들었습니다. 큐클래스 클랜이라고 하는 KKK 그거나 반평등주의 등이 거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 이것을 물어보니까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하는 것을 건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MBC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왔을 때 수십 번 들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솔직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막을 따라서 논란을 일으켰느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확실치 않으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 비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보도였다. 없는 뉴스를 생산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모처럼 이 청문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마구잡이식으로 이끌고 있는 국회에서 사이다 발언이 나와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실상 공식 업무 시작한 지 첫날이죠. 그런데 그 첫날부터 재뿌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자,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야, 한 등판 첫날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에. 그래서 여당은 잔치상에 재뿌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일방적으로 상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가 서로 파트너이기도 한데 서로 뭐 견제하고 경쟁하지만 그 국회 안에서는 서로 파트너죠. 그런데 한쪽의 파트너에서 당 대표가 선출이 돼서 첫 업무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날 그 첫 업무를 시작하는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을 했다.
김건희 특검도 상정을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한동훈 출석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상황. 그래서 대치가 오늘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 내일까지. 내일까지가 아니죠. 이번 주만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내일은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 엽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여기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죠.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와 2시간 만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6개월 만에 마주보고 맥콜 러브샷, 윤한 갈등 해소되나 맥주 콜라를 섞어서 러브샷을 했다는 겁니다. 소통, 화합, 그래서 삼겹살, 모둠살 메뉴, 소통 화합을 위해서 삼겹살은 그냥 글자음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는 삼겹살, 글자음을 딴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부여한 거죠. 당, 여당,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당정대 이 3가지 해서 삼겹살 메뉴를 선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둠쌈, 그 새 지도부 등 당정 27명 총집결, 여권에서는 화합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다. 윤석열 대통령 전원과 악수하며 수고 많았다. 여러 가지 농담도 오갔고 기념 촬영 구호는 국민의힘 파이팅. 전당대회 하루 만에 만찬이 성사됐다. 작년 김기현 당선 때는 닷새 만에 해동을 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정이 어떻게 나갈지 봐야 되는데, 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충돌, 그 중간에 김건희 여사가 있죠. 총선 때 디올 파우치 받은 거 사과 문제로 사실상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뭐 문자 메시지를 뭐 읽고도 씹었다. 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 리스크가 됐었죠. 지금도 김건희 그 여사 검찰에 직접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그걸 놓고 검사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조선일보 오명기사입니다. 검찰 내홍, 수사팀 우리가 악이냐, 이원석 사표 검사의 복귀 요청도 했고, 일단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해서 감찰을 하라. 그러니까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죠.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뭘 감찰을 하느냐. 근데 이제 거기 복귀하라 이렇게 했고 이제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데, 수사팀이 우리가 악이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법불악이라는 말이 있죠.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가 남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본인이 패싱되고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고 하니까 이 말을 인용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김 여사를 수사한 검사들은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권력에 아부하는 악이란 말이냐. 귀한 자에게 귀한 신분에 아부한다. 그럼 우리가 아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그래서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대신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런 말까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사 조직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까지 7월 25일 조간딱불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